안녕하십니까.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뭔가 있어 보이는 부동산 프로그램인데 저희 부동산 프로그램의 특징은 굉장히 정직하고요. 네, 그리고 진짜 실속 있는 그런 내용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유명하신 분인데 네. 한국일보 전 회장 네. 살던 회장. 장재호 회장이 살던 집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경매로 나왔네요. 그러게요. 경매. 방배동 아파트 경매인데 설해마을 빌라죠, 빌라. 빌라. 서초 네. 프레스턴 빌라 네, 네. 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히 보면은 6층에 606호 탑층인 것 같아요. 탑층. 설해마을 빌라 매매. 설해마을 네. 정확한 위치가 프레스턴이죠. 네, 네. 이거 다 이제 기사가 인터넷에 나왔어요. 나온 네. 거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네. 건물이 73평, 네. 244제곱미터 73평, 대지 면적이 34평. 네, 네. 꽤 큰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땅이 34평. 지금 최저 입찰 가격 20억에 나왔습니다. 20억 3,200만 원. 네. 이거 사건 번호 2019 타경 104731인데 네. 감정 가격이 25억이에요. 네. 근데 1회 유찰을 했습니다. 네. 한번 유찰을 해서 유찰하면 10%씩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저 가격이 20억에 나왔습니다. 네. 예. 이거는 사실은 근데 경매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경매 사실 좀 되게 일반인들은 어렵지 않아요? 혹한데 네. 여기 함정이 너무 많아서 아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찰이 더군다나 강남 지역에 있는 이제 주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부동산 적인 가치만 놓고 딱 따졌을 때는 일단 빌라고요. 네. 아파트 아니고 빌라고요. 네. 그리고 그 빌라의 이제 이런 대형 평수는 대부분 관리가 잘 안 돼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금 또 어마무시할 거고요. 네. 이 돈 약 20억이면 갈 수 있는 아파트 물론 많아요. 물론 이 평수 때는 많지 않겠지만 강남 안에 20억 정도면 향후의 가치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실거주라 하더라도 이 시세 차익이 나올 만한 그런 물건은 조금 아니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하기는 좀 별로다. 그러니까 어차피 실거주든 뭐든 20억을 깔고 안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평생 난 여기가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대출도 얼마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새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 돈 들여가지고 깔고 앉아 살기에는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확률이 그렇게 얼마나 있을까. 이거를 재건축을 만약에 푼다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전 그 한국일보 회장 네. 장재구 회장 네. 47년생이고요. 네. 사실은 한국일보 되게 유명했었고 컸잖아요. 안타깝네요. 한국일보가요. 대한민국에서 언론인의 또산 증이시니까. 최고의 신문이었습니다. 한때 그래요. 1990년도 네네. 89, 88 이때는 한국일보가 1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조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음. 근데 한국일보가 그때 너무 잘 나가니까 무슨 실수를 하냐면 네. 조간석권을 동시에 내는 거예요. 거기서 아. 실패합니다. 그래요. 거기서 한국일보 가치가 쭉 떨어져요. 그랬구나. 거기가 한국일보가 이제 미끄러지는 시점이 되는데 그때 너무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간으로만 갔으면 계속 대성공이었는데 조석관을 석관까지 먹겠다 내가. 네네. 욕심이 너무 그래서 과했구나. 너무 과했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한때 잘 나갔었던 회장의 집이지만 네.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실패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또 음양의 기운 이런 거 좀 따지는 스타일인데 성공한 집에 들어가도 모자란 판에 네. 굳이 또 실패한 집에 가기는 조금 그러니까 사실 이 그렇지 돈이면 않아요? 신축 아파트 여러분들 뭐 많이 말 오르내렸던 아리팍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이제 기초 자금은 되기 사실은 제가 때문에. 설해마을 사서 아는데 네. 20억 갖고 30평 아파트 그 주변에 가기가 조금 어려울. 그러니까 이거를 20억을 딱 고정하면 그렇지만 네. 조금 대출 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는 이게 제가 짚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20억을 오롯이 100% 잔압 자기 자본으로 움직이던 아니면 대출을 조금 일부 끼든 뭘 껴서라도 움직이던 어찌됐건 이거에 대한 이 가치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이거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얻든 아니면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억 깔고 앉아있으면 그 마이너스 아닙니까? 20억을 어디다가 굴려도 굴려서 돈을 벌어도 시원찮을
그런 파네. 마인드가 있는 반면에 어떤 네. 분들은 또 그냥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 차라리 이 돈이면 어디든 그냥 대단지 아파트를 가면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냐. 근데 물론 단 이런 건 있죠. 난 그냥 설해마을이 좋아. 계속 살래. 그런 난 사람 이사 많아요. 안 가. 설해마을. 그러면 해볼만 한데 저는 신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어찌됐건 지금 이 시장 안에 대형 평수라서 나중에 환금이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 또 전세를 살고 있으면 그 네, 전세입자 내보내는데 돈이 또 들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근저당권도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맞습니다. 이게 아마 22억 됐을 때는 이게 그 어떤 날짜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 날짜 그 이후에 또 생긴 근저당권이 있고 그 아. 이전에 생긴 게 있어서 복잡하네요. 그걸 굉장히 구분을 잘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이 법률적으로는 그 이전 것만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근저당권 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소송 제기하고 이러면 길게 갑니다 이게. 그래서 경매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를 만약에 한다면 주변에서도 보면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소형 평수들 이런 것들은 이제 환금도 용이하고 이거를 기타 비용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적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는 반드시 열공이 필요하다. 그 열공도 혼자 열공 아니고 그냥 전문가가 네, 함께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되는데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죠? 사실 경매 전문가라고 경매 봐야겠죠. 전문가 있고요. 경매 전문 변호사들도 있어요. 변호사를 네. 끼고서 같이. 금액이 큰 건 이것도 네. 적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되면 경매 전문 변호사들이나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접근을 해보는데 저는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유가 왜 이 집을 내가 취득하려 하는가? 취득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초기에는 대부분 전세 끼고 뭐 최소의 비용을 내가 투자해서 사서 나중엔 전세를 내보내고 내 거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네.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이 집을 하고자 하는 명분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의 마을이 사실은 부동산 쪽으로 투자 가치는 많이 있다라고는 보나 저는 사실 별로 비추 동네 중에 하나예요. 왜요? 왜요? 일단 환금이 그러니까 거기가 같은 평수 대비 너무 비싸요. 설의 마을 빼놓고 나면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의 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하는 게 이거를 갖고 내가 위에 주인 세대 살면서 밑에 뭐 리테일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수익률이 나아지는데 그 외적인 단순 투자만 놓고 봤을 때는 빌라 같은 투자. 기준이면 네. 설의 마을보다 더 좋은 데들이 많아요. 같은 기준 안에서. 그래서 그 비용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큰 평수. 설의 마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기 우면 초등학교 나왔고요. 네네네. 서운 중학교 나왔고요. 그렇죠. 세하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그 동네 사람이시잖아요. 그 동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해마을 좋잖아요. 살아 보신 분들 중에 큰 평수 여기서 큰 평수라 하면 대부분 뭐 100평대 네네. 실거주비 평수 한 70평 네. 이런 것들을 좀 윤택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좋는데 이 도로 경사지고 도로 네. 좁고 저는 사실 일반 그 분들이 사시기에는 좀 그 금액이면 좀 더 나은 환경이 강남에 더 많이 있다. 난 설해마을 너무 그 프랑스 분위기에 저도 와인집도 제가 많고 지금 설해마을 살거든요. 거기 또 유명한 빵집도 있고 내가 알기로 근데 그 너무 설해마을에 좋아하는데 지금 산지 5년 됐는데 그 근처에 빵집이나 와인바를 가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저희 제 많잖아요, 아는 거기. 형님이 식당도 맛있고 거기 밥집 맛있는- 하셔서 자주 가는데 거기만 좋아요. 여의도 사람들이 63빌딩 안 가듯이 어. 설해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잘 그러니까 안 가는 설의 것 같아요. 마을의 동네 분위기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네. 거기 있는 대형 평수의 거래는 신중한 게 좋다라는 보는 아. 1인이고요. 네. 왜냐면 그 돈 내면 정말 또 근데 괜찮은. 그쪽이 응. 아주 소용이 없어요. 대부분 다 50평 이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이 30평대, 네. 40평대 네. 거래가 좀 활발하고 신축들이 많은 데가 가야 부동산 값어치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원래 비쌌던 데고 그렇죠. 옛날 부자들이 또 많죠. 그래서 이 비싼 돈 들고 들어가서 이만큼 올라가겠구나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비싸져 있다 거기는. 예, 이미 네. 비싼데 옛날부터 비싸게 살았고 이 주변이 개발이 된다. 차라리 설해마을에 투자할 그거 있으면 저는 반포 아파트를 여전히
주의 깊게 보라고. 반포 아파트는 20억 가지고 못 사잖아요. 근데. 아 이제 그렇죠. 아까 말씀 것처럼 정권이 바뀌고 나서 좀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반포 살 수 있는 아파트는 기회가 사람도 나오지 좋고. 않겠습니까? 거주자셨잖아요. 거주자였지 옛날에. 아 그러니까 반포 거주자였잖아요. 지금 너무 비싸서 못 사요. 그런데. 왜 파셨어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지금 몰라 한 2, 30억 되는 거. 네, 그 그렇죠. 정도예요. 이제 네, 20억 거의 제가 못 사요, 보는 뭐. 건 네. 올해 말 내년 초 전후해서 아파트 값이 조금씩 조정은 될 것 같은데 가격에 대한 조정보다도 네. 대출만 풀리면 저는 엄청나게 활발할 거로 봅니다. 대출만 풀리고. 거기 사실은 반포 아파트에 저기 현대가 입찰해서 들어온다라고 해서 봤는데 난리 났었죠.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아유 장난 아니라니까요. 근데요 그거 문제 네. 또 있어요. 그 안에 또 뭐 전세 보증금 주는 거 문제 때문에 뭐 9천만 원인가 1억인가 뭐 주기로 했는데 네, 그거 네, 네. 안 줘서 또 뭐 문제가 있고 막 그런 거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고. 아, 그러니까 약간 또 뭐 다시 다시 주제가 좀- 주제가 빗나갔어요. 네, 또 네.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부자 동네에 네. 대형 평수 경매는 나중에 환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냥 부동산 투자 가치 기준에서만 놓고 보면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확률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정도만. 근데 네. 그 앞에 그 삼성 레미안이나 30평대가 네네. 뭐 20억대라면 네네. 이거 73평이니까 네네. 6층이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투자 가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주한다면요? 또 목적이 약간 그렇죠. 다르다고 60 이게 73평이거든요. 그럼 바로 거기서 뭐 1, 2분 거리고 앞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레미안이라든가 그 레미안 건너편 또 요즘에 새로 생긴 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막 60억 그래요. 73평 같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3배 이상 높은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라면. 실거주 목적이고 난 이사 안 갈 거고 부동산 시세 차익 상관없으면 괜찮아요. 잘 검토해 보시고 네. 근데 보편적으로는 난 20억을 깔고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세금도 일단 많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나중에 오르는 거에 대한 것도 사실 답보가 안 된 상황에서 네. 유일하게 수익 날 수 있는 건 재건축이거든요. 네. 그럼 재건축을 노리고 한번 근데 들어가 사실 보신다면 이쪽이 재건축은 정말 오래 걸려요. 만만치 아, 않아요. 여기는 힘들죠. 제가 살고 있는 집도 1996년에 네. 네. 지어진 집인데 재건축은 그러니까 마을만 좋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돈이면 물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20억을 어찌됐건 이제 만약에 담그고 내가 산다 누릴 수 있는 건 설해마을에 이렇게 큰 평수를 요 금액에 내가 내고 사네 그 정도. 이제 25년 됐네요.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100년에서 20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5년 된 빌라가 그렇게 오래된 빌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5년 되면 별로.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들어가서 살아보시면 네. 이제 설비 노후돼 있을 거고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어찌 유지 보수 비용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비용도 적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런 집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워 팰리스라든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고급 어떤 이제 아파트다 다 뜯죠. 그렇죠. 예, 다 뜯어요. 아무리 새 거여도 다 뜯어요. 평당 300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이제 리노베이션 비용이 들어간다. 그거 감안하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경매는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건 뭐 너무 경매보단 좋다고. 빌딩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저는 이 얘기하면. 돈이면 그냥 자기 건물 하나 갖고 어찌됐건 대출 끼고 들어가더라도 자기 주인 세대 살면서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연예인이 투자를 했다 경매로 돈을 벌었다 와 대박 났다 이거보다는 빌딩 투자가 더 맞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인은 또 연예인도 아니라서 기사화 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네. 예, 하여튼 경매는 좋긴 좋지만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 말을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 잘못 들어갔다가 제가 정말 이거 망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죠. 경매 잘못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실거주용이면 더 근데 우리 문제죠. 언제 끝나요, 선배님? 이거요 프로그램 이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